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어민들이 뿔났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납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근처까지 가면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요즘 특히 꽃게철을 맞아서 매일 최대 수백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실제 연평도 어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대책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인천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오늘의 거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시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요. 다음 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임금,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같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이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먼저 박태원 연평도 어촌 계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그 보도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굉장히 많던데요. 오늘도 있습니까? 여전합니다. 그 5일날 그 사건을 치고 나서도 예. 아직도 자기 집인 양 버젓이 그냥 두돈하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단속으로 뭐 한두 척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몇 척이나 보입니까? 지금 아침에는 안개껴서 안 보였고요. 예.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한 60여 척이 다시 집결해가지고 60여 척이요? 정박 상태에 있는 걸 봤습니다. 어허, 오후에만 60여 척. 네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 해경이 19척을 퇴거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뭐 역부족이군요. 예, 역부족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중국 어선이 무려 17년간이나 수산물을 싹쓸이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가 어떻습니까? 그 자원이라는 것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갖다 훼손하다 보면은 예. 당연히 산란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꽃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꽃게가 줄어든다. 그 어떤 조업 방식으로 중국 어선들이 작업을 하길래 이렇게 꽃게가 삭시가 마르고 있습니까? 저희 서남방 그 조업 자연선 쪽에서는 쌍끌이를 하고 있고요. 예. 연평도 동북방 쪽에서는 형망으로다가 폐류를 아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 쌍끌이와 그리고 그 폐류를 싹 쓸어가고 있는 그 어획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쌍끌이는 그 밑에다가 이제 뭐 무거운 거 와야 쇠 같은 거에다 납을 달고서 이제 바닥을 끌어내는 것이고. 예. 형망 작업이라는 것은 그 날을 단 쇠사슬처럼 날을 단 그것을 가지고서 바닥 자체 뻘을 파헤쳐가지고 이제 폐류를 전부 다 이제 캐 올리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왜 그 밭을 이렇게 석가래 같은 걸로 쭉 갈듯이 네네. 밭 갈아 엎듯이 그 바닥을 갈아 엎어서 바닷속에 있는 어패류들을 싹 긁어간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쌍끌이 어선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그 쇠 갈고리 같은 것들로 싹 그 꽃기 같은 것들을 긁어가고. 자,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해결 방법은 뭐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어선들이 안 보이게끔 예.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기본 전환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18년째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면은 예. 저희 어민들은 뭐 더 이상 어디다 기댈 데도 없는 것이고 단지 LNL이라는 그 특이한 그 선상에서 예. 해군이나 국방만이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경 쪽에서 너무 지난 그 방석에 대한 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딱이었습니다. 예. 또 서해 북방 한계선 그 NLL 인근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당연히 그 조업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중국 어선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서 뭐 보전을 따로 해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법이라고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령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사실상 그 법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민들한테 중국 어선이 싹쓸이해가지고 없애버린 어구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보상을 주겠노라 하는 그런 법 제안인데.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예.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으니 니네가 알아서 찾아먹으라는 얘기인데. 예. 어민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찾아먹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이 법령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해수부 같은 경우는 뭐 가로 세로 13m 길이의 철골 인공어초 한 10여 기를 당장 9월까지는 연평도나 소청도 해상에 투입해 보겠다. 그리고 향후에 더 투입하겠다 하던데 뭐 이거 인공어초 넣으면 좀 해결될까요? 인공어초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예. 일단 어로선상 대목이라는 영해 내에서 저들이 자유롭게 조업하는 방법을 5초만 가지고도 아마 거의 힘든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물론 연평도 어민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당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박태원 어촌 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이어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허선규 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그 어촌 계장님의 이야기 들으셨죠? 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 어선들 왜 이렇게 자꾸 침범을 합니까? 지금 중국근해는 어족이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다른 나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죠, 중국이. 예. 중국 어선들이.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불법 조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NLL 상상이니까 남북 관계가 대치하는 상황, 그 사이를 파고드는 가장 나으니까 이쪽으로 예. 많이 몰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다들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중국 어선들이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거군요. 예. 특히 또 5월에서 6월까지가 그 봄 꽃게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더 이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17년 근 18년 가까이 계속해서 피해를 어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해경의 단속으로는 역부족인가요? 거기가 지금 NLL 선상이 해군이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작전권이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해경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하려도 해군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아하. 그러니까 이 해경이 단독적으로 작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전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단속하러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법들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완화를 하든 어떤 특별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문제가 더 불거진 이유는 오죽하면 어민들이 납포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또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일단 법은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서해 5도 특별법. 이게 근데 앞서서 우리 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민들이 직접 그 피해를 입증해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 뭐 예. 쟁기로 뭐 다 갈아엎듯이 그 바닥을 다 엎고 씨어를 잡아들이고 또 어구를 망가뜨리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했다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어선 누가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해오선 특별법이 그 손해배상, 아니 피해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고 예. 어구 피해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이. 아 그래요? 예. 어구 피해에 대해서만 그 규정돼 있지 그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물 같은 어구들 말씀하는 거죠? 예. 어구들이 그 망망대해에서 중국 어선이 이거를 해설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CCTV 달아놓을 수도 없고 예. 위성으로 그걸 찍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거의 뭐 안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허. 특별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히 만들어서 예. 정말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그 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좀 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 기재부나 뭐 이 해수부나 항암부나 이쪽에서는 예. 그거를 계속 지금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 예, 육지하고 해상하고의 형평성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예. 육지에서 도둑 맞은 거를 다 국가가 어떻게 배상해주냐. 이런 논리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지금 별개의 문제인데. 예. 그걸 그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어쨌건 국가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말이죠. 방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의 어선들이 들어와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방어를 못하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형평성 문제를 규정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을 존재시켜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일단 외교적인 노력은 외교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과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또 당장 그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또 그 해수부에서는 뭐 대형 어초를 설치하겠다. 당장 9월, 10월까지는 뭐 철골 인공 어초를 여러 기를 투입을 해서 좀 장애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보관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10기를 그 연평도 금에 10기 하고 백령 대충에 16기 정도를 넣겠다고 하는 건데 예. 지금 거기 그 백령도에서 지금 이 강화까지 오는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수백 킬로. 예. 그 수백 킬로에 10개를 넣어서 어떻게 방어한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늘려면 18년 전부터 끊임없이 어민들이 요구했어요. 인공어초를 하더라도 쌍끌이를 막는 방법은 암초가 있는 데는 쌍끌이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인공적으로 이제 암초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인공어초를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이제 처음으로 받는 건데. 예, 이야기는 계속 하려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되는 거군요. 예.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산을 대거 투입해서라도. 그 불법 조업하는 그 중국 어선들을 전담해서 단속하는 특별 경비단도 만들겠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공대가 6명 들어가는데 4명을 더 보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4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어허.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숫자 자체가 너무 역부족이다. 그렇군요. 예. 자, 2180번님, 참 이렇게 뭔가 중국한테 우리나라가 좀 힘없이 이렇게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실천 가능한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교적으로 중국에 엄중 항의를 하고 계속 그 뭐 한중 어원 협정을 하면서도 이거 반드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적으로 원천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라도 남북이 공동으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남북 공동조업 뭐 그런 방안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또 논의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일단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고, 어촌 계장, 아까 연평도 어촌 계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중국 어선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책 당국에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해양도서연구소 허선규 소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오늘 맛있는 여행 떠나고요. 중국어도 재밌게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지난주에는 그 인천 팔미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제 참 오늘은 또 어딜까 궁금한데 5월에 그 올여름 참 무더위가 빨리 왔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더울 때 우리 이현주 기자는 어떻게 여행지를 고릅니까? 일단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는 게 1순위고요. 예. 사람들이 가장 안 움직이는 시기에 안 올 것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고요. 너무 부대끼면 더우니까. 네. 그리고 약간 도심보다는 자연으로 많이 가고 오지를 좀 많이 찾아가는 편이에요. 국내에서 약간 영양이나 봉화나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는 관광지가 활발화되지 않은 데를 가서 고택 같은 데서 잠을 청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지금도 그런 기준이 적용될 것 같네요. 어딘가요, 오늘? 오늘은 고택이나 오지는 아닙니다. 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요? 6월 9일이죠. 단오입니다. 단오군요. 네. 단오하면 떠오르는 커플이 하나 있어요, 저는. 춘향과 이몽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춘향과 이몽룡의 러브스토리가 러브스토리를 품고 있는 도시 남원으로 가겠습니다. 남원? 네. 좋죠, 남원. 남원하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바로 강안루원이잖아요. 네. 그 단오날 춘향이가 강안루원에 있는 그네를 타다가 강안루원의 그 정자에 있던 이몽룡이 그 자태를 보고 나서 그 서로의 만남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 장소가 바로 강안루원인데 강안루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네. 남원부 관아에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옮겨놓으려는 이 의도로 이 정원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월궁을 본떠라고 해서 광안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누각 자체도 예쁜데 광안루는 누각 자체보다 누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해질 무렵에 가서 보시면 약간 저 멀리로 그 그네가 보이고 그 너머로 이렇게 능선과 해질녘의 풍경들이 되게 예뻐서. 그네도 있어요? 그네도 있습니다. 강화울론 내 완월당, 춘향사당, 월매집들이 있고 네. 약간 이제 그런 모형들 같은 게 있어서 돌아보면 재밌고 중간중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사랑가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아기자기하게 둘러보시기 되게 좋아요. 근데 네. 이것만으로 조금 아쉽다 그러면 바로 그 건너편에 춘향 테마파크가 있어요. 춘향 테마파크. 네, 더 넓은 공간인데 임권택 감독님의 그 영화 춘향전 촬영을 했던 곳을 관광지로 꾸민 곳이에요. 네. 그래서 춘향전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실제 배경과 실물 크기 인용도를 되게 묘사를 잘 해놔서 이렇게 돌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입장료가 조금 들긴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되게 풍성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춘향의 스토리를 약간 흠뻑 젖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남원 하니까 또 저는 미스 춘향. 미스 춘향. 그렇군요. 남자인가 봐요. 그리고 거기엔 또 그 콜택시 이름도 춘향 콜택시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춘향의 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테마가 참 재밌다 싶은데 네.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그 광안루원과 테마파크는 남원 도심에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외진 곳에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춘향묘가 있어요. 이 춘향묘는 지리산 국립공원 구룡 탐방지원센터에 있는데 네. 사실 묘는 가묘예요.
춘향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62년도에 이 자리에 송옥녀 지묘라는 뭐 지석이 발견이 되면서 남원 씨가 약간 가묘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춘향묘 자체는 정말 왕릉 못지않게 되게 우뚝 서 있는데 묘 자체도 아름답긴 하지만 묘 건너편에 육모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네. 그 아래로 흐르는 구름 계곡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서 계곡이 있군요. 네, 그 계곡에 발 담그시면 그 지리산의 물가잖아요. 그렇죠. 계곡인데 그 남원 분들은 그렇게 평일이나 주말 그 오후에 이렇게 나들이로 되게 많이 오시는 곳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한적하고 자연 풍광도 좋고 되게 평화로운 곳이어서 가신 김에 춘향 스토리를 마무리하시는 김에 네. 가묘까지 보시고 그리고 지금 가면 그 주변에 꽃도 많이 펴 있으니까 꽃도 보시고 내려오셔서 지리산 계곡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계곡은 좀 큰 편인가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아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많이 지류. 거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네네. 네, 발 담그기 되게 좋은 곳. 그래서 물놀이 하기에도 되게 안전해서 좋습니다. 우산이나 돗자리 같은 거 챙겨 가셔가지고 약간 야외 하루 나들이 하기 좋아요. 그렇죠. 수박도 좀 담가놓고. 아, 네, 그렇죠. 좋죠. 자, 수박과 더불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남원하면 추어탕만 떠올리시잖아요. 추어탕. 네, 그런데 남원에면 남다른 음식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닭국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닭고기요? 닭국. 닭국. 닭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삼계탕 아니고요? 아니에요. 달라요. 닭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걸 네. 하는 식당이 그 춘향묘 아래 육모정 계곡 아래 위치해 있어요. 네. 이 집은 슈퍼와 밥집을 겸하는 그 약간 슈퍼 식당인데 이 집은 약간 저를 비롯한 많은 산악인들에게는 내영혼의 닭국을 파는 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대원의 스프가 아니라. 네. 예. 이 집에서 주문을 하면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주문을 그래요? 하면 오래 좀 걸리거든요. 연일가지에 이렇게 정말 야무지게 매만진 반찬들도 나오고 한참 있다 국이 나오는데 뼈가 있는 닭들을 그 자체로 이렇게 토막류 쳐가지고 네. 압력솥에 푸근하게 1시간 동안 물을 넣고 고아주세요. 그런데 이 어린 닭을 쓰는 게 아니고 웅추가 진한 닭을 쓰기 때문에 정말 네. 뼈에서 우러나는 국물이 기가 막혀서 정말 순결하고 정말 깊게 배어난 닭뼈의 국물, 닭고기의 맛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 참, 닭골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닭뼈랑 무를 정말 고듯이 해놨기 때문에 그 네. 무의 단맛과 어우러진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 그 국물에다가 이게 압력솥에 1시간 동안 거의 찌듯이 끓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닭고기가 부드럽다 오돌도돌한 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드럽고 깊은 국물과 오돌오돌한 닭고기의 앙상물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닭의 사골 국물 느낌 그리고 네. 그 닭 한 마리하고는 좀 다릅니까? 우리가 한 마리를 다 넣어주긴 달라요. 다르군요. 네. 한 이거는. 마리를 그냥 푹 암솥에 고아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예. 보양식으로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보양식 챙겨 먹을 때가 됐어요. 네. 오늘 남원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닭국까지 추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다 함께 중국어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선생님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로 점점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우리 네.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자, 반갑습니다. 네. 니츠 팔로바. 이것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날씨 관련 표현들 배우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배웠던 거는 우산이었죠, 우산. 네. 우산 있나요? 라는 표현 뭐였죠? 네. 일단 우산이 싼. 네.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산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는, 따이죠? 네. 따이, 싼, 러마. 그렇죠. 따이산 러마. 네. 따이산, 러마. 그렇죠. 여러분 네. 따이산 러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이가 진이다. 네. 진이다. 가지다. 따이산, 러마. 그럼 오늘은 바람과 관련된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바람. 네. 바람이 분다. 네, 이소라 씨 노래 떠오르네요. 자, 분다. 바람을요, 중국어로는 펑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람 풍자를 중국어 발음으로는 펑이라고 해요. 펑. 한 번 더, 펑. 펑. 그렇죠. 그 다음에, 분다라는 표현은요, 꽈. 꾸아. 한 번 더, 꽈. 꾸아. 그렇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꽈 펑러. 꾸아 펑러. 한 번 더, 꽈 펑러. 꾸아 펑러. 네, 요 러자는 뭐뭐 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네. 꾸아펑러라고 하면 바람이 붑니다라는 바람이 뜻이에요. 불었다. 네, 바람이 분다. 우리 그 우산 있어요? 그때도 배웠었잖아요. 네, 러. 따이산 러마 할 때 러. 러. 자, 바람이 불면 막 몸을 꼬게 되잖아요. 네, 막 추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꽈이 펑러. 네, 꽈펑러. 꽈펑러. 한 번 더, 꽈펑러. 꽈펑러. 아이, 추워. 꽈펑러. 우리 춥다는 표현은 렁. 렁. 배웠었죠. 비슷하잖아요. 렁. 네. 꽈펑러. 한 번 더, 바람이 분다. 꽈펑러. 꽈 불다 펑러. 그렇죠. 바람이 바람이 불었다. 분다. 네. 그렇군요. 뭐 헤어 드라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바람이 나오는데. 네. 뭐 이것도 있나요? 그 드라이기는 중국어로 트위펑지라고 해요. 쥐펑지. 한 번 더, 트위펑지. 쥐펑지. 요 지자는 기계류를 뜻하거든요. 예. 우리 라디오 쇼인지 할 때 배웠었는데요. 트위펑지는 헤어 드라이기. 그렇죠. 네, 쥐펑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바람이 자, 붑니다라는 표현은 꽈펑러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꽈펑러. 네, 오늘의 한자는 바람풍이군요. 펑. 7966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한자를 생각하면서 따라하니까 더 좋은 것 같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더 좋을 거고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따라하면서 웃고 즐기다 보면은 하나하나 입에 붙기 마련이죠. 다음 기회 중국어 항상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 있으면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들 드시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등 운수업 하시는 분들 특히 2016년 운수대통 하시라는 의미 담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샤넬입니다. Baby, I love you.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왔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4.19 혁명을 알지 못하는 세대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4.19 혁명 기록물이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된다고요? 네, 어느덧 56년이 지났죠. 이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이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이 4.45 입개헌과 자유당의 부정선거 등이 원인이었죠. 예. 이 4.19 혁명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그리고 강북구는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어제 봉정식을 열고 네. 그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4.19 혁명 기록물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기록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를 방문해서 등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기록 유산 선정은 내년 세계기록 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세계기록 유산이 신청이 돼서 최종 결정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또 중요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마이 그룹이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해서 삼계탕 파티 아주 화제였는데요. 유커들이 서울을 또 대거 방문했다고요? 네, 오늘은 중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이 서울 남산 한옥마을과 남산 타워를 방문합니다. 이 중국 최대 구경 여행사인 CTS가 만든 서울 단오 관광상품 일정인데요. 네. 지난해 8월에 박원순 시장 등 이 서울시 홍보단이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이 서울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중국을 방문해서 유치했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예. 지난번 중마이 그룹 때와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이 중국 관광객들은 먼저 오늘 한옥마을에서 창포물에 머리 감기, 부채 만들기, 그네뛰기 등 단오 세시 풍속을 체험하고요. 뒤이어서 서울의 랜드마크죠. 이 남산타워로 이동해서 소원을 담은 자물쇠를 채우는 이색 이벤트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남산타워, YTN 서울타워도 방문하고 참 특별한 추억도 많이 만들겠지만 일단 한국에 오면은 특히 서울에 오면은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서울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또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기존에는 이 한옥 밀집 지역에 지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줬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네. 이 서울시는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면 이 지원금을
주는데 이걸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 조례에 따르면 이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외관은 8천만 원의 보조금, 내부는 2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요. 전면 수선할 경우에는 외관은 보조금 6천만 원, 융자금 2천만 원, 내부는 4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 수선만 해도 보조금 1천만 원을 주는데요. 또 한옥 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면 1.5배까지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네. 한옥 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 그리고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의 기준에는 이 한옥의 지붕, 담장 등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담아서요. 한옥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네, 이게 또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를 외국인들, 관광객들 와서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청 출입하는 YTN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끝곡은요, 아주 달콤 씁쓸한 심포니 준비했습니다. 비터 스윗 심포니, 벌브의 노래고요. 내일 더 활기차고 그리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